인 서울대에 대자보가 붙었다. 드디어? 네.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절망감을 주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국정 개입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자격미달인지 보여준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서울대학교 공동체에 당신의 이름이 설 자리는 없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서울대에 이 대자보가 걸린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대라든지 연고대 같은 데가 기득권 자녀들이 많이 가는 대학이어서 영원히 죽어버린 대학이 됐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그 소위 조국 사태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2020년 12월 6일 날 서울대 자랑스러운 동문 1위가 윤석열 89.5%였습니다. 조국 1.9%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로부터 부끄러운 사람,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네. 김영삼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김영삼은 IMF가 있지만 정말 잘한 것들 꽤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하나의 해체, 네. 금융실명제 이런 것들. 민주화운동. 네. 근데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윤석열이가 정말 답답하다고 저는 느끼는 게 무식해요. 너무 무식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멍청해 그냥. 어서 들은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따져보거나 자기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를 갖다가 쏟아 부으니까 말다 행따가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한테 제일 기함했던 첫 번째가 후쿠시마에선 폭발이 없었다는 이야기 들어보면 주한규로부터 들은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폭발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번에 양극화를 타개하겠다. 아이고 진짜. 새날이 지금까지 양극화란 이야기를 정말 저거를 쉽게 표현하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놈, 잘 그렇죠. 버는 놈만. 네. 그런데 갑자기 양극화 타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를 양극화 타개하는 쪽으로 가고 있냐고요. 보편적 복지도 반대, 초부자 감세만 해. 그리고 실제로 복지는 후퇴시켜. 네. 양극화 타개 말만 하는데 여기 기사의 맥락은 뭐냐면 구체적 방안이 뭐야? 그건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 아니 지금 하고 있는 4대 개혁안도 완전히 산으로 가가지고 누더기가 되고 심지어는 잘 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붕괴 직전까지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지지율은 뭐 폭락해가지고 개혁을 할 만한 국정을 운영할 만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힘도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지금 양극화 타개 선언이라고 하는 또 개혁안을 들고 나온다? 그래놓고 야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현금 지급은 지양. 현금 지급한 적 없거든요. 없어요. 아니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양극화를 공고화하는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부자 감세해주고 있지. 그러면서 어디서 들은 말이 있어. 뭐라고 그랬냐면 마른 목골 사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피라미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하층민, 빈곤층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중산층이 두꺼워지면 마른 목골 이 사회로 가야 된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라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맞아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심화됐죠. 윤석열이 저짓거리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중산층은 이제 빈곤층으로 가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현금 지급은 사양한다면서 마른 목골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도 한번 볼까요? 윤석열 정부 장기 공공임대 예산 연평균 26.3% 삭감했답니다. 4분의 1씩 연평균 삭감을 하고 있어요. 장기 공공임대가. 이재명 대표 대선 때 기억들 하십니까? 아예 완전 장기 임대로 해가지고 진짜로 고급 아파트 지어가지고 아예 집 살 필요를 없게 만들자. 차라리 그런 아이디어란 모를까. 문재인 정부 때는요. 연평균 34.1% 증가했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연평균 26.3% 삭감해놓고 뭐 양극화 타개하고 마른 목골 사회로 가야 된다는 말이 맞냐고요.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복지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탄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탄탄한 중산층을 만든다라고 하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 복지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정책을 하든지 건전 재정을 꾸리든지 해야 되는데 재정 정책에 대한 그런 고민은 하나도 없고 세수펑크만 50조까지 만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부자 감세하면서
뭘 해가지고 무슨 정책으로 도대체 뭘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그러니까 지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양극화 뭐지? 그 서민 복지 예산 다 깎았잖아요, 사실. 뭐 예를 들면 고교 무상 이거 교육 예산 다 깎았지. 무슨 우리 뭐 지역화폐 예산 다 깎았지. 이런 거 다 깎아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결국에는 이런 어떤 복지 정책이 대부분 다 지방자치단체로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교부금을 지방교부세를 내려보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를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직접 왜냐하면 직접 동사무소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정책들을. 근데 돈은 지방교부세를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양극화 해소하겠다? 복지 더 늘리겠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인포레이터 싱귤라레스님이 마름모는커녕 실상은 키세스 초콜릿 형태더라고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 더요. 표현이 더. 네, 우리가 이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에만 집중할 건 아닌 게 우리의 삶이 다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 나라 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나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국가 시스템이 그걸 버티고 있는 것뿐이에요. 맞아요. 대통령이 그걸 젖먹고 있다고. 지금 그거 있잖아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그걸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힘을 강조하면 북한은 더 어긋나서 북한에 대한 핵이라든 이런 걸 제어를 못했던 경험들이 쌓인 거거든요. 그럼요. 네. 힘에 의한 평화라고 그러는데 뭐 어떤 언론이 이렇게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됐다. 이게 공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힘과 평화가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력으로 든든하게 언제든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을 힘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해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화를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위기를 고조시키고 해외에서 막 확전하려고 그러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윤석열이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가 바이든이 준 거거든요. 저거 주구장창 쓰고 나와. 그러니까 저게 자기들이 멋있을 줄 알았는데 날라갔어. 그러니까요. 우스박시처럼 보이잖아. 아니 바이든 진짜 존나 더 벅스탑스를 계속 갖고 있고. 아니 날라갔어, 네 친구.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집회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그 랑맨 TV의 그 영상으로 그 당시에 한창민 의원 폭행당하는 장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소리 켜주세요.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쯤에 한창민 의원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들고 있습니다. 야, 근데 막 갈비뼈 골절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멱살 잡히시고 막 땅에 패대기 쳐지시고 막 그래가지고 심하게 다치신 것 같아요. 찍어 눌러가지고 완전히 던져버렸어 밑에다가. 부상을 크게 당한 건데. 실제로 지금 집회 현장에 가면 전투 경찰 모양을 하고 나온 지금 순경들이 쫙 깔려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결국 저게 자기들 스스로가 망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되게 공포스럽다고요. 저도 지나가다가 좀 무서웠어요. 1차 촛불 집회에는 기동대가 기동복을 입은 경찰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갑자기 저렇게 나온 거거든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창민 의원이 지금 옷이 찍히고 오늘 나오는 거 보니까 갈비뼈 골절 이 상황까지 갔고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21세기 2024년이지 않습니까? 경찰력과 군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럼요. 70년대까지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30여 년 전에 사실상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어떤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라고 보시면 결국 저는 경찰이 돌아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핑계를 잡기 위해서 그 집회에 나왔던 민주노총 회원분들 영장 청구하고 뭐 민주노총 내사 착수하고 저걸 핑계 삼아서 그러는 건데 저걸로 국민들이 숨죽일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제 이게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기획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표부터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해야 될 일은
집회의 광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요. 시민들 안전할 수 있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이태원 사고 같이 그렇게 다치는 일이나 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하고 펜스 치고 이렇게 동선 정리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지난주 주말에 촛불 집회는 훨씬 더 많은 인파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협소한 공간으로 밀어넣을 것이 아니라 집회 참여자들의 집회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공간을 더 줄여가지고 밀어가지고 꾸겨 넣으니까 사람들을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이거 사실 몸틀막이라고 봅니다. 저는 몸틀막. 네, 못 나오게 하려는 몸틀막. 기가 막힌 일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의 현안이랄까 숙제 중에 하나가 어떤 광장을 쓸 것인가도 지금 막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쪽이 경찰이 막는 명분은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라서 다 막을 수는 없다는 명분으로 차단일 길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 명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다가 가둬놓으면 집회 숫자는 더 이상 못 늘어납니다. 다 골목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보니까 한창민 의원 그 관련해서 보면은 오래된 이야기 있거든요. 집회 딱 갔을 때 그 훈련을 받아요. 저 경찰들이 특별히 약간 주동자이거나 대장급이잖아요. 그러면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착시키는 거예요. 고립시킨다 그러지.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의경 출신입니다. 그럼 이제 앞에 나서서 20년 전에 기동대 옷 입고 나가서 한판 뜨십시다. 그럼. 진복이라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어쨌건 윤석열 정권이 지금 막바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등장한다는 게 막바지 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르려고 하는 게 막바지 온 자, 거죠. 힘들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퇴진하라입니다. 여러분 책 좀 사주세요. 이런 짓 좀 안 하게. 네. 퇴진하라 해. 아니 그 뭐야 집회에서 이거 팔고 있던데. 맞아. 180건 팔았습니다. 180건. 와. 네.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안산 청년 김남국 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